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켈리 로보택시가 이 퍼미션을 받았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주가락은 인생 기회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엔비디아가 벌써 2배가 더 빠른 그런 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오늘 미국 주식 시황들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자, 일단 맵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의 피바다 맞아요. 지금 M7 중심으로 오늘, 이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지지난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1.33 빠졌고요. 애플 0.61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많이 빠졌죠? 자, 엔비디아가 3.43%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사실 좋은 소식들이 오늘 그 이벤트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그 장중에 3.43 많이 빠졌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은 1.49 빠졌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빠지는 분위기고요. 구글도 2.34입니다. 자, 구글이 2% 이상 빠졌다? 오늘 많이 빠진 거죠. 자, 메타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3.73% 빠졌습니다. 자, 오늘 뭐 테슬라는 또 5%대 빠졌는데 자, 뭐 테슬라가 또 5% 빠지니까 지난 그 한 이틀 오르고 또 하루 빠진 다음에 또 하루 더 오른 다음에 자, 오늘 또 빠지니까요. 지금 또 여러분들 댓글에 인간 지표들이 또 나옵니다. 주가가 빠지면 막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잘 생각들 하세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길게 장기 투자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점에 살 수도 있고 중점에 살 수도 있고 저점에 살 수 있고 그건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항상 뭐 바닥에 사야 된다 뭐 이러지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 사람들이 부자 되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뭐 고점에 들어오기도 하고 중점에 들어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좋은 때는 뭐 저점에 사기도 하고 그런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저점에 사고 그저 뭐 중점에 사고 그러겠습니까? 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항상 주식을 사게 되면요, 그냥 장기를 우리가 한 10년 정도 보고 간다. 이게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요, 테슬라가 뭐 5% 빠지고 하는 것들 최근의 흐름들에 대해서 정말 테슬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파악하고 있다면요, 지금 뭐 그렇게 분을 내고 열내고 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2022년도에 거의 뭐 100달러 초반까지 빠졌을 때 이미 그 경험을 하고 난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큰 일이 it's not a big deal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정말 하늘이 주는 인생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시간 또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때 못 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이게 지금 어떤 그 테슬라의 지금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언론들의 지금 뭐 머스크하고 관련된 거, 오늘도 또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빠진 건요,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또 그 쇼룸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 그 이제 팔기 위해서 내놨는데 그게 몇 대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계속 머스크를 향한 공격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백악관에서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테러를 규정하고 조사, FBI가 조사까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합니까? 매출 떨어지다 그러는데, 자, 어제 중국 데이터 보여드렸죠? 다 올라오고 있죠.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있죠. 유럽이요? 다 돌아와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제 오스본 효과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돌아옵니다. 근데 언론들은 자꾸만 그냥 정치적인 걸로 몰고 가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도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좀 뭔가 오르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현재 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트럼프가 쉽게 뭐 이 주가 흐름 때문에 어떤 밀리고 이러면요, 관세 정책을 못 펼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세를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에 신경 쓴다 그러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트럼프는요, 일시적으로 주식을 용인하는데 한번 좀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언제 그랬냐 싶듯이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의 역대급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바잉 어퍼튜니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소식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은 엔비디아가 중요한 또 이 자체 이벤트 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서 오늘 서프라이즈 발표가 이 한 두 가지 있었거든요. 자, 먼저 오늘 가장 서프라이즈는 엔비디아가 GM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죠. 어떤 서프라이즈냐? 왜 GM, 자동차 회사랑 무슨 이 파트너십이냐 했을 때에 결국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플랫폼.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가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 안에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게 되면 결국은 자율주행의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 걸 활용할까 했더니 GM이 뒤에서 조용히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늘 엔비디아는 계속 내려요. 아무 이런 호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만큼 호재가 나와도 이게 뭐예요? 매크로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개별 개인이 능력이 아무리 있더라도요, 시대가 막 이렇게 암울해지면요,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가령 한국 같은 경우, 한국 경제 전체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다? 그럼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결국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경제 자체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심조심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강남 자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또 서울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서울이 원래 계속 독점적이었는데 서울 자체가 현재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서울 전체가 또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사실 이 소식이 옛날 같았으면요, 주가가 급등하겠죠. 주가 급등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이 트럼프로 인해서 현재 경기 침체 얘기도 계속 나오고 계속 트럼프가 관세를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유럽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아시아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이 지금 캄캄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리다 11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젠슨 황이 오늘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oday, I'm super excited to announce that GM selected NVIDIA to partner with to build their future self-driving car fleet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GM이 자신들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엔비디아를 선택했다고 너무 지금 super excited 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멋진 말을 또 전시하죠. Building with GM on AI for manufacturing so they can revolutionize the way they manufacture. 결국 우리 AI와 결합을 하게 되면 GM은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제조의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일하는 방식도 혁신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자동차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도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also AI for in the car.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 자동차에 AI가 장착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AI 장착하는 게 엔비디아의 이런 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대박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그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연습시키고 이제 하게 되면 이 일종의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우리 신테릭이라 그러는데 데이터를 실제처럼 구현해 가지고 이제 안에서 오피스에서 해서 거기서 연습시키고 이제 실전에 나가면 된다 이런 건데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 플랫폼을 깔아주면 많은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쌓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냐면요,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이 엔비디아가 이 정보들을 가지게 되고 데이터들을 다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위에서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플랫폼 제공하고 그리고 플랫폼만 제공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이런 걸 구동시키고 하려면요, 엔비디아의 칩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고객을 확보하고 본인들이 자동차 안 만들지만 자동차 자율주행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도체 팔아먹고 본인들 플랫폼을 쓰게 하고
그럼 뭐 완전 독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는 자체는 좋습니다. 자, 이게 마치 지금 테슬라와는 이 소위 말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테슬라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엔비디아 방식으로 갈 것이냐인데, 엔비디아가 하는 방식은 옛날 애플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애플이 10년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소위 때려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뭐 이거 방법 아니면요, 다른 방법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GM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아마 포드는 테슬라에 라이센싱 하는 거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라이센싱으로 가자,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뭐 엔비디아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다는 거. 근데 이건요, 지금 좋은 거는 나중에 다 누적돼서 올라가니까, 엔비디아 계속 말씀드렸죠. 넘버 원, 넘버 투, 엔비디아 넘버 투인데 계속 엔비디아가 좋은 사람들은요, 좀 떨어질 때 이럴 때 계속 또 한 주씩, 두 주씩 사모아가는 거 좋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엔비디아 소식인데, 자, 일단 GM과의 협력한다는 소식 굉장하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내년에 대해서 신규 제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블랙웰 울트라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거는 벌써 블랙웰에다가 울트라 붙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기능이랄지 이런 것 좀 더 다른 거 추가된 것 같다는 것을 벌써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블랙웰 울트라를 올해 하반기에 또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삼성에 보면은 삼성 그냥 그 뭐 핸드폰이 있고 그다음 울트라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웰이라고 하는 현재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게 이제 내년 건데 이게 중요하죠.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GPU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세대 거 더 이제 다음 거를 매년 내놓지 않습니까? 차세대 현재 이 GPU 칩은 2026년도 하반기, 즉 내년 하반기 때 현재 이 본격적으로 딜리버리 한다고 했거든요. 좀 그렇다면 도대체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 이 블랙웰하고는 다른, 블랙웰보다 더 뛰어나겠죠. 당연히 매번 업그레이드 되니까. 옛날 우리 삼성의 반도체처럼 매년 소개할 때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어떤 기능 자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이 베라 루비는요, 50 페라플랍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블랙웰 칩 있죠. 지금 현재 가장 최신 건데, 이 블랙웰이 현재 20 페라플랍스입니다. 그러니까 20에서 50으로 올라가요,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2배 이상이죠. more than doubl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기능이 향상되어진 게 내년에 또 나온다? 그럼 이거는 뭐 안 그래도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2배 이상 또 올라간다? 이거는 뭐 지금 엔비디아는 가만히 앉아서요, 계속 좀 돈을 막 긁어 모을 때죠. 옛날 마치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의 전성기를 누릴 때처럼 계속 1년에 막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 계속 법칙들이 나오면서 막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이제 올려가니까 결국 이제 격차를 계속 벌이겠죠. 후발주자들하고. 자, 아무튼 뭐 엔비디아가 좋은 소식들 계속 나왔는데 뭐 주가는 계속 미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엔비디아 주식은 또 전체가 좋아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는데 시장은 미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좋은 소식은 있는 거 보십시오. 트럼프와 푸틴이 잠정적으로 이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서 저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즈파이어를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하고 푸틴이 agreed on steps toward the total ceasefire.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이제 아예 그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휴전한다라는 것에 한 단계 더 앞서 나가 단계별로 이제 동의했고요. 그리고 peace deal to end a war in Ukraine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협정까지도 현재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해 나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에너지와 인프라 시즈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인프라를 다시 다 세워야 되잖아요. 많이 무너졌으니까. 에너지와 인프라를 이 소위 말해서 다시 가동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이 러시아가 원하는 거죠. 러시아가 다시 유럽 쪽으로 팔고 하는 부분 좀 열어달라는 거고, 인프라는 이제 트럼프가 뛰어드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미국 좋고 이 푸틴도 좋고, 그러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국 강대국들이 딜해서 이제 서로가 협약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힘의 논리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은요, 대한민국도 항상 자신의 경제력과 자신들의 나라의 국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부국 강병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을 잘 철저히 가져가면서요, 부국 강병을 해야 결국은 휘둘리지가 않는 겁니다. 경제도 반도체며 지금 AI 빨리 달려가야 돼요. 지금 한국이 급합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 사실 좋은 소식이 또 날라들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에 그동안 로보택시, 테슬라 자율주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자, 애플리케이션을 신청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어프로벌이 떨어졌어요. 그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로보택시 할 수 있게끔, 첫 번째 그 어프로벌인데, 이 소위 첫 번째 스텝은요, 어떤 거냐면 초록색으로 하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로보택시를 운영할 때 테슬라 직원들이 드라이버 시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들이 그 로보택시의 운전대에 앉게 되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차를 운전해 가면서 자율주행으로 가겠죠. Rise to other employee first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이제 태워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에 사람들이 출근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직원들이 이제 아침에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운영해서 차에 앉아 있죠. 자율주행으로. 그럼 옆에 테슬라 직원들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처음에는 보호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고, 이거 이제 1단계 하고 나서 잘 된다. 자율주행으로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and then to the general public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가 자율주행으로서 직원들 태워서 가면서 별 문제 없이 부드럽게 잘 되고 있다. 그 데이터들을 또 그 기록들, 영상들 다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걸 가지고 보면서 이제 위에 당국에서 그 다음 next 이제 이 스텝으로 바로 general public에게도 공개해라 이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또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운전자 없이, 휴먼 드라이버가 없이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게 이제 just like Waymo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테슬라만 이렇게 단계를 첫 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웨이모도 처음부터 신청하고 본인들 직원이 타고 있으면서 지켜봤고, 그리고 다 본인들 회사 사람들 태웠고, 그런 다음에 일반에게 공개했고, 자, 그 다음에는 완전 이제 무인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단계고요. 요렇게 지금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제 캘리포니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도시를 정해가지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확대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 팔로알토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의 부자 동네에서는 벌써 테슬라를 본인들 도시에 먼저 가져오게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도시에 먼저 시행을 하고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텍사스는 이미 벌써 한다라고 이미 나왔고, 캘리포니아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도 결국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좋은 소식인데, 평소 같았으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주식시장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도 보셨지만 엔비디아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가는 계속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그만큼 매크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개별 주식이 강해도 못 벗어난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누적되면 나중에 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텍사스 6월달, 그리고 캘리포니아 아마 텍사스가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 거 하나도 없고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이 도지 관련돼서 또 트럼프 관련돼서 정치 관련된 얘기들이 완전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액면만 보면 야, 이거 테슬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것을 기회 삼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FBI가 위에 보십시오. 그 지금 테러리즘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사건을요, 이 지금 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FBI까지 나섰습니다. 보통 경찰선에서 가는데 이거는 중대 범죄로 보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예 직접 FBI를 출동시켜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라스베가스 폴리스죠. 그러니까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소위 테슬라의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쇼룸이랄지 전시해 놓은 곳에다가 방화를 했어요. 몇 대 자동차 한 3대 정도 불을 질렀고요. 그리고 이제 fired gunshot 총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총을 차에다가 발사할 정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아예 그냥 이 베가스 경찰이요. 기본적으로 테슬라 매장들의 이 경찰 병력을 더 올렸고요. 그리고 FBI가 직접 조사하겠다라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니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이 테슬라라는 매장에다가 불을 지르고 총기를 하고 이게 뭔가 justifiable하고 뭔가 그 니네 지지자들에게 admirable, 그러니까 뭐 존경받을 만한 일일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It is a federal crime. 이거는 범죄라고. 너네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Will come after you, will find you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쫓을 거고 찾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이제 접근들이 나오는 건요. 굉장히 사실은 이 현재 트럼프가 머스크를 지난번에 걱정해 두시 이걸 좀 더 심각하게 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가만히인 줄 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아니까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에게만 또 이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트럼프 그때 기억납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트럼프 타워에 여기 기억나죠? 그 앞에다가 이 자동 테슬라 차를 갖다 놓고 트럼프 타워에다 불을 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가스에서 그런 일들이 트럼프 타워에도 일어났지만 현재 이제 테슬라 차량 자동차 매장에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함께 이제 이런 것들 현재 당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 회사를 운영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특히 지금 이제 그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현재 국가의 그 뭐 1년 된 그 소위 그 계약직이죠, 일종의.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국가의 공무원들이 너무 이게 일 안 하고 방만하게 돌아간 게 실제로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이 개혁을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뭐 오바마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왜냐 이게 반발이 너무 세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하고 머스크니까 이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과격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분노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시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슬픈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개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주가도 영향받고 뭐 테슬라 이미지가 떨어진다, 매출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자꾸 그런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렇게 오래 안 가요. 다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머스크가 정말 그 재정을 줄여가지고 세금 낸 사람들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세금 낸 사람들에게 그대로 뭐 한 명당 5,000불씩 돌려준다 그러면 그때 돈 받을 때는 또 막 엄청나게 와, 역시 우리의 머스크, 우리의 트럼프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그게 패턴이 반복됩니다. 돈을 받게 되면요, 손에 쥐게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비판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고 있고 한 사람당 돌아갈 돈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금이 지금 세이브 되는 거라고요. 미국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는데 사실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욕을 들어먹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거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대충 할 거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할 건데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결국은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고 가야 될 그런 왕관의 무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요, 오늘도 또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아래쪽 사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UK입니다. 영국에서 The Firs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컨스트럭션,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왼쪽 편에다가 이제 소위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메가팩을 쭉 설치하겠죠. 지금 건설 중인데, 이건요, 영국에서 첫 번째 현재 프로젝트인데, 어떤 첫 번째 프로젝트냐? 뭐 옛날에 영국에다가 공급한 것들은 있어요. 메가팩을요. 근데 이거는요, 그리드 포밍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전기 공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마을들이 있을 텐데 전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받아가 전기를 공급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전기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투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도 처음인데 이 규모만 또 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거 하게 되면 4억 달러, 3억 달러, 5억 달러, 2억 달러 규모 큰 것들이 계속 진행돼요. 이런 걸 보면요, 테슬라 지금 에너지 메가팩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하나 했죠. 또 얼마 전에 유타에서 했죠. 유타에서 크가 했죠. 뭐 그때 한 거의 4억 달러 규모였거든. 굉장히 컸죠. 그리고 지금 뭐 영국도 하고 있죠. 영국도 하고 있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워낙 또 넓게 포진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아시아 쪽 말레이시아랄지 곳곳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요,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어떤 나라들도 메가팩으로 뭐 전기 관련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도 제3의 공장 또 짓는댔잖아요. 에너지 공장, 텍사스 공장에서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왜냐면 두 번째 공장 중국에서 했고, 이제 세 번째 공장을 벌써 거기다가 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에너지 수요가 많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연간 50에서 60% 이상 최소한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테슬라 에너지가 성장률이 매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계속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그냥 결국 여러분 이 금리 좀 내려가고 미국 경제가 정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설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런 때가 오게 되면요. 결국 테슬라도 같이 날아가는 때가 올 거니까 길게 보세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스타링크, 스페이스X 소식입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X의 확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인도 소식 나왔는데요. 지금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도 인도 진출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타링크, 스페이스X도 인도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아예 지금 이 인도 시장에 핸드폰에 인터넷을 제공한다. 즉,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지금 이제 어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는데요. 지금 인도 내에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오세스라는 회사, 원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쟁사들에 비해서요,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인터넷의 스피드가 80 to 90 times faster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에서 90배 정도 더 빠른 그런 스피드를 자랑한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이 정도면 게임이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스탈링크가 still waiting regulatory approval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규제를 당국 기다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he company plans to build a 3 gateway in 3 cities in India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인도 3개 도시에 인터넷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뭄바이, 이 퓨나하고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뭄바이는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자동차 회사들도 들어가고 하니까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사실 뭐 인터넷 제공한다 그러면 이건 뭐 이 앞으로 확장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이 스타링크가 이런 대한민국이랄지 미국이랄지 일본이랄지 이런 발전된 나라들에는 각 그 통신회사들이 인터넷을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안정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이 제대로 스피드 있게 제공 안 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거 보십시오. 아직도 이렇게 인터넷이 스타링크가 80에서 90배가 더 빠르다 그러면요.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요. 앞으로 인터넷은 계속 필요한데 제공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지금 보면요. 미국의 통신회사 혹은 한국에도 뭐 SK통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의 SK는 국내에 국한돼 있잖아. 미국에 있는 AT&T나 T-Mobile 이런 것들은요, 다 미국 국내에 국한돼 있어요. 확장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자신들의 기지국을 세워서 그 기지국 세우는 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 깔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발이죠. 일종의 소위. 거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 테슬라, 이 소위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요, 나발이가 전 지구적이에요.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도 할 수 있고 인도도 할 수 있고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확장성이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라는 게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 캐시플로우가 통신회사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잖아요. 뭐 AT&T도 그렇고 T-Mobile도 보면은 그 현금 흐름이 계속 그 통신에 가입되면 계속 가니까 꾸준하잖아요. 보험회사처럼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도 거의 캐시플로우를 딱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지속 가능하게끔 세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지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트럼프 시단에 상장이 가능하겠죠. IPO 상장이. 아마 트럼프 3년차, 4년차 때는요.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스페이스X가 또 다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는 이 스타링크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로켓 우주선도 있지만 이거는 뭐 그냥 돈을 걸고 모으는데 그냥 다 세팅이 돼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스타링크가 진출한다? 결국 테슬라도 회사도 스타링크 인터넷 쓰겠죠. 인도에서 진출하게 됐을 때에. 자, 뭐 이렇게 지금 테슬라 머스크 회사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반적으로 주가는 지금 미적미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가 있고 나중에 매크로 좋아지면 다 오르니까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레조교수였습니다.